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경제의 프레임은 분명히 다르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 줌으로 강의하거나 회의하는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쑥스럽네요. 네, 오늘 SDGs와 사회적 경제 부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책 제목이 됐어요. 예,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성균입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는 요즘 책으로 주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저것 한 10몇 권 정도 됩니다. 근데 다 주제는 커뮤니티나 마을이나, 요즘엔 또 혹시 에코미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책들이 이제 많기는 한데, 이 책들의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와 마을 안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커뮤니티 플랫폼 EU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을 한 16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술연구나 연구개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팀은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의제 사무국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콘텐츠도 제작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람, 삶,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롭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인문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끝에 이유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사전에 이제 뒷부자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그냥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유 있는 좀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네이밍이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 EU가 됐습니다. 예. 아마 이 사진이 익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진은 올해 2020년도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 예, 아부다비에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 20주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 법인에서 이제 해마다 열심히 일하고 연초에 이제 세계 공동체 문화답사라는 이름으로 답사를 다니는데, 올해 주제가 이탈리아 에코뮤즘이었거든요. 그거 다니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같이 동행했던, 아마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수길 박사님이 우리 아부다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한번 들려봅시다 해서 여기에 한 2박 3일 들려서 같이 이제 자료도 보고 이렇게 온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SDG 강의를 와서 또 포즈 잡은 거 이렇게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SDGs와 이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눈두덩 찢는 그런 파일이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경제인데,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이것에 대한 경향, 흐름,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마을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SDGs는 17개의 목표가 있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8번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 SDGs 사무실에도 이제 프랭카드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저기 보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고민할 게 많은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팔복 목표를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건가.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을과 연동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할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 뭐 이런 게 있고 모든 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추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 지향적인 이런 그 국가 경제, 거시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생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성과 연동시킨다 그러면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이 시간 위에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지 중에 하나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로컬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죠.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제 LOCAL 이렇게 돼 있는데 혹자는 이제 리전이라고도 하죠. REGION 이렇게 돼 있어요. 리전하고 로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게 되게 궁금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을이나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단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인데도 리전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로컬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편차가 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소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토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네이밍이 다 달라요. 그러면 마을 운동하거나 커뮤니티 운동하거나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에 가까울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REGION 이거는 지역개발론 책 1장 1절 개념에 지역이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뭐 이렇게 그럼 여러 학자들 얘기가 이렇게 쭉 많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팩트는 어디가 있죠? 국가 목표. 그리고 수단인 거예요. 네이밍만 얘기하면 리전의 개념은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수단, 더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도구의 역할이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단어하고 결합이 되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져 있는 거고 굉장히 전체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공공관리 영역을 하거나 행정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쪽 용어예요. 근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거나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재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리전이나 공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뭐를 쓰냐면 로컬이라고 써요. 로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국지성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지역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국장님이 이 평택이란 지역에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 살아왔잖아요. 평택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평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공간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성은 개인이 살아왔던 오롯한 시간과 거기에 겪어진 삶의 기술들이 있는 거고 그게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영토예요. 그 두 개가 만나서 지역의 색채가 드러날 때 로컬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의 원서들이나 이렇게 보면
리저널리즘 표현 잘 안 써요. 거의 없어요. 거의 스페이스, 테리얼리티 아니면 로컬리티. 그래서 로컬리티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PT에는 없지만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SDGs 같은 경우도 지구적인 의제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과제인데 이거를 리저널하게 볼 거냐 아니면 로컬리티 차원에서 주민들과 연동해서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의 방식은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PT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역 경제를 하면 좌측에 맨 위에 있는 거 재화와 용역에 기반한 경제사회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지역 경제론에 보면 그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변화할당 분석, 뭐 입지상 분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지역사회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지상적으로 뭐가 조건이 좋냐, 뭐가 좋으냐,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쟤랑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늘. 제가 잘 되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면 저 프레임은 재화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보통 가지고 오는 거죠. 그 프레임이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심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일상과 관련된 이런 순환 경제나 호혜 경제나 이런 것과는 설명하는데 괴리가 엄청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평택이라고 봤을 때 국가 단위에서 진행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개발 목표가 있긴 그것을 추동해서 가는 것도 맞는 소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체적인 입장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지?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레임이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무한 경쟁 시스템이 들어오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사회에 들어올 때 절대 호혜적으로 안 들어오죠. 늘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점주의에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도시계획도 그렇고 국가계획이 그렇게 짜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추구 전략이 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몰락을 하고 동네 경제 뭐 다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사체적 대안적 경제 모델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결과치로는 이제 나눔과 호혜의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담론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좌측서부터 우측에까지 이제 제가 그 볼드 쳐가지고 문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 단어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커뮤니티 단위, 마을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지역 경제나 사회적 경제의 고민은 지금 현상적으로 저런 재화와 용역에 기반을 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나눔과 호혜의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중요한 거 이상,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로컬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파편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명한 그 칼 폴라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 배려의 정시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의 원칙으로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회적 경제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커뮤니티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고민을 하면서 앞단에 말씀드린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경제의 프레임은 분명히 다르다.